어, 이 함수의 극한은 그동안 함수에서 배웠던 거를 좀 다른 걸 묻는데, 그러니까 이런 거야. 잠깐만. 일단 이런 얘기부터 등장을 해.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가 라고 얘기를 하는 게 말하고 있는 게 요게 말하고 있는 게 뭐지? x를 a에 매우 가까이 붙일 거야. 매우 가까이 리미트. 오케이? 됐어? 그랬을 때 뭐? fx의 상태는 어떻게 되니라고 나한테 얘기를 하는 거야. fx는 뭐? y값. 그러니까 x가 어느 쪽으로 갔을 때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일단은 첫 번째 뭐랑은 달라. 이게 fa랑은 달라. 는 함수값이야. 그죠? 얘는 극한값이라고 불러. 될까? 그러니까 이게 항상 뭐는 아니야. 이건 아니야. 그러니까 얘는 A 값을 진짜 대입을 한다는 거고, 얘는 A 근처의 값을 대입한다는 거지. 오케이? 같을 수도 있지만, 같은 상태도 있지만, 이제 같은 상황을 뭐라 부르고, 나중에 연속이라 부르고, 오케이? 연속한다라고 부르고, 오케이? 그 다음 두 번째는, 그러면 이게 나타낼 수 있는 게, 요게 될 수 있는 게 두 가지 상황이야. 수렴이다, 발산이다. 그치? 근데 첫 번째 얘기를 거고 싶은 게, 발산이 뭔지 정확히 알아? 그래? 이게 발산의 엄밀한 정의가 뭐냐면 수렴하지 않는다야. 저 말을 그냥 줄여서 발산이라고 얘기하는. 오케이? 그러니까 두 가지밖에 없어. 수렴이나 수렴하지 않냐 두 개밖에 없어. 왜 이걸 얘기를 먼저 하냐면 애들이 발산과 그러니까 왜 이걸 첫 번째 거냐면 꼭 발산이 뭐는 아니야. 무한대는 아니야. 오케이? 그러니까 말하고 싶은 게 발산 안에 무한대도 있는 거. 마이너스 무한대도 있고. 오케이? 말고도 더 있는 거지. 뭐 좌극한 값과 우극한 값이 다르다라는. 오케이? 될까? 그러니까 헷갈리면 안 된다고. 항상, 그러니까 발산이다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 머릿속에는 이렇게 크게 세 종류를 그러니까 띄워놓고 시작을 해야 되는 거야. 어떻게 발산인데? 무한대라서 발산이구나. 아, 얘는 마이너스 무한대라서 발산이구나. 오케이? 혹은 얘는 좌극한이랑 우극한이랑 다르다라는 걸, 상황을 나타낼 수 있겠구나. 뭐 이런 얘기야. 됐어? 근데 이제 이거죠. 수렴한다는 건 그럼 무슨 얘기야? 수렴한다는 건? 수렴한다는 건 뭐죠? 아는 게 진짜 없구나.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해. 이게 함수의 극한 연속을 문제를 그러니까 막 배우고 나서 막 문제를 풀어. 그 문제를 푸는 건 막 주로 막 극한값 구하고 뭐 이거 이게 얘는 수렴이네 발사했네 막 이런 것들을 단순하게 본단 말이야. 근데 시험에 가까워졌어. 근데 그때 니네가 어려워하는 게 뭐냐면 제일 어려워하는 건 진입 판단이야. 기억, 니은, 디귿 옳은 거. 근데 그게 왜 헷갈리냐면 이걸 정확하게 인지를 못하고 그냥 들어가서 계속 헷갈리거든. 근데 그 되게 웃긴 게 애들이
아, 이거 헷갈려서 틀린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 때문에 그 문제가 나오는 거거든. 그리고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어렵다라고 사람들이 얘기되어지는 건데, 그걸 되게 단순하게, 그러니까 대충 보고 그냥 그 무언가 뭐 계산해서 답이 나오는, 결과가 나오는, 뭐 숫자가 나오는 그런 것들만 다시 보다가 안 되는 거지. 수렴이라는 게 뭐냐면, 봐봐, 다시. 이게 뭐였냐면, x가 a로 가까이 갈 때, x를 a에 가까이 붙일 때, 그때 y 값을 조사하겠다는 거야. 맞니? 됐어? 그럼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떤 방향으로 가까이 가는 게 어쨌거나 그랬을 때 수렴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 y 값이, 즉 fx가 하나의 값으로 가까이 가는 상태에 있으면 그러면 그게 수렴이야. 오케이? 여기서 이제 두 가지를 주목해야 되는 게 일단 하나여야 돼. 오케이? 그리고 두 번째 값이어야 돼. 이게 뭐가 걸리냐면 일단 하나라고 얘기를 하는 건 주로 이런 얘기로 해석이 가능해. 좌극이랑 우극이랑 같아야 돼. 왼쪽에서 오든 오른쪽에서 오든 같은 값으로 가야 돼. 라는 거. 오케이? 하나의 방향으로 가야 돼. 라는 거고. 두 번째 값이라는 것도 왜 중요하냐면 무한대는 값이 아니야. 오케이? 뭐라 그래? 상태라고 얘기해. 되니? 딱 떨어지는 값으로 가야 되는 거야. 상태가 아니라. 알겠어? 되니? 됐어? 그런 게 있으면 수렴. 발사는 그러면 그렇게 하나의 값으로 가까이 가지가 않아. 오케이? 근데 그 하나의 값으로 갖지 않는 상태들을 보니까 크게 이런 종류들이 있더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됐어? 오케이? 그러면 이제 다시 이게 사실 두 종류가 있거든. 이것도 있어. 이거는 A에 관해서 좌극, 우극을 다 봐야 되지. 왼쪽과 오른쪽을 모두 관찰해야 돼. 근데 얘는 한 방향만 보면 돼. 그지? 맞아? 됐니? 근데 사실 문제를 풀다 보면 얘 말고도 뭐도 있긴 해. 이것도 있어. 얘도 있어, 그지? 근데 얘는 웬만하면 취급을 안 할 거야. 왜? 마이너스 x를 t로 치환해서 다시 이쪽으로 바꿔. 리밋 t가 무한대로 갈 때로 바꿔. 리밋 t가 무한대로 갈 때. 오케이? 뭐 이런 식으로 보겠죠. 오케이? 됐어? 그러니까 일단 크게 두 종류야. 하나 a라는 값으로 가까이 갈 때 혹은 무한대로 가까이 갈 때의 상태를 조사하겠다는 거거든. 오케이? 됐나? 가까이 가는 상태야. 그 값이 딱 아닐 수밖에 없지. 왜냐하면 A를 대입한 건 아니니까. A를 대입해버리면 그건 함수 값이거든. 맞잖아. 됐어? 그리고 만약에 수렴이라면 그때 그 하나의 값으로 가까이 가는 그 놈을 극한값이라고 부르자. 될까? 여기까지 될까? 음. 잠깐만. 되게 간단한 얘기인데 얘는 극한값이 그러니까 극한값이 있어 없어? x는 a에서 극한값이 있어 없어? 있어. 아니 봐봐. A의 왼쪽에서 왔어. A의 왼쪽에서 붙였어. 이 값에 가까워지잖아. 오른쪽 값에 왔어. 오른쪽 값들을 붙으니까 여기 또 요 값이 가까워지는 거잖아.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하나의 값으로 가까이 가잖아. 그치?
이건 있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가 만약에 요 y-값이 b였다면 리밋 x가 a의 왼쪽에서 왔을 때 요게 이제 좌극하는 의미예요. 그것도 b고 리밋 x가 a의 오른쪽에서 왔을 때 fx는 이게 우극한 얘도 b였다는 거지. 서로 같잖아. 어느 방향으로 오든 같은 값으로 간다고. y-값이. 그러면 존재하는 거지. 돼? 한 번 더. 그럼 얘는 있나? 얘는 있나? 극한값이? 여기 뚫려 있어. 이거 봐. 제대로 안 된다니까. 방금 설명해줘도 안 된다니까. 하나의 값으로 가까이 가는 상태지. 아까 그리고 딱 그 값이 아닐 수도 있다고 얘기했잖아. 봐봐. 이게 점점 왼쪽 값들을 이렇게 대입하면 어디로 가? B에 가까이 가. 맞잖아. 근데 B가 되진 않아. 맞잖아. 하지만 B에 가까이 가고 있지, 계속. 좀 더 계속 붙이다 보면 B에 아주 가까이 갈 거 아니야. 여기도 B에 아주 가까이 가는 거 아니야? 똑같다니까? 얘도 마찬가지야. 얘네 둘 다 수렴이야. 다만 여기가 뚫려 있으니까 나중에 배우지만 뭐는 아니야. 연속은 아니야. 오케이? 연속은 뭐까지 봐야 돼? 극한값과 함수값이 같은지부터 봐야 돼. 같은지까지 봐야 되는데 함수값이 없어서 틀린 거지. 연속이 아닌 거지. 수렴은 맞다고. 이해가? 돼? 될까? 됐어? 이게 기본적인 거지. 함수의 극한이라는 것은. 돼? 잠깐만. 아, 이제 좀 얘기를 좀 해볼까? 나한테 함수의 극한이라는 단원이 묻는 첫 번째는 함수의 극한이라는 단원이 묻는 나한테 첫 번째는 이거야. 절대 극한값을 구하시고부터 안 물어. 첫 번째는 이거야.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부터 먼저 확인하는 게 순서야. 오케이? 돼? 그러면 이제 얘가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를 둘 중에 뭐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는 고민을 해. 크게 두 가지. 일단은 뭐냐면 눈으로 볼 수 있냐 없냐. 뭐냐면 그래프를 그려서 이용할 것이냐 아니냐. 됐어? 그래프를 이용하지 않는다는 건 뭐, 주로 어떤 상황으로 펼쳐지냐면 정형일 때, 그러니까 뭐냐면 상태를 관찰하겠다는 건데 그게 정형일 때가 있고 크게 부정형일 때가 있어. 정해진 형태라는 거. 그러니까 어떤 상태끼리 무언가 연산을 하면 항상 얘는 수렴해 혹은 얘는 항상 발산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부정형은 그 상태들
만으로 상태들의 연산이다라는 거를 확인하는 것만으로는 뭐가 안 돼? 얘가 수렴할지 발사하는지 확인을 못 해. 좀 더 세부적으로 나눠봐야 돼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럼 여기서 시험에 자주 등장하는 건 부정형이야. 당연히 그래프 이용하는 거 많이 등장할 거고. 오케이? 그러니까 근데 이제 쉬운 정형부터 얘기를 하자면 수렴이랑 수렴이랑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는 건 수렴이야. 나누기는 빠졌어, 그리 맞나? 나누기는 수렴 나누기 수렴이면 얘가 뭐 fx 얘가 gx라고 하자. 됐어? 그럼 이건 나눠야 돼. 리밋 x가 a로 갈 때 gx가 0일 때가 문제가 돼. 됐어? 그럼 이거는 알 수가 없어. 수렴할 수도 있고 발산할 수도 있어. 이것도 정확하게 나누면 이렇게 나눠. 리밋 x가 a로 갈 때 fx도 0이면 알 수가 없어. 그러니까 분모가 0인데 분자도 0이었던 거지. 그치? 그러면 모르는 거야. 그건 이제 부정형으로 가. 오케이? 그 다음, 만약에 리밋 x가 a로 갈 때 fx가 뭐 k로 수렴해. k는 0이 아니야. 됐어? 됐어? 자, 그러면 무조건 발산이. 무한대 또는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산이. 분모가 0인데 분자가 0이 아닌 숫자야. 그럼 무조건 발산이. 됐어? 될까요? 세 번째. 수렴이랑, 그러니까 이렇게 가볼까, 이번에? 발산이랑 수렴을 더하거나 뺐어. 됐어? 그 발산은 항상 저건 뭐는 아니야. 무한대 또는 마이너스 무한대만 있는 거 아니야. 좌극이랑 우극이랑 다른 거야. 그러면, 그러니까 발산이랑 수렴을 더하거나 빼면 이건 무조건 발산이야. 됐어? 근데 발산이랑 수렴을 곱하거나 나눴어. 그럼 이때는 또 상태를 알 수가 없다는 거지. 왜? 얘가 fx 그리고 얘가 gx였다고 하면 이런 상황이 또 펼쳐져. 리밋 gx가 0이면 알 수가 없는 거야. 0이랑 곱해. fx는 발산이야. 발산이랑 0이랑 곱해. 그러면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수렴할 수도 있고 발산할 수도 있어요. 오케이? 근데 또 반대로 얘가 0으로 갔으니까 0을 곱하는 거니까 무조건 또 수렴하겠네? 라고 얘기하면 틀리는 거야. 오케이? 될까? 예를 들면 이게 있거든. 얘가 무한대로 가고 얘가 0으로 가. 무한대 곱하기 0. 몰라. 알 수가 없거든. 그건 또 이제 뭐의 영역이야? 부정형의 영역이야. 오케이? 될까요? 역시 마찬가지로 발산이랑 발산을 연산하면 얘도 알 수가 없어요. 모르는 거야. 어떤 발산이냐에 따라 다 달라지는 거야. 그럼 얘도 이제 부정형의 영역으로 가는 거지. 그럼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 이 부정형의 상황을 한번 볼 건데, 음, 이 부정형의 영역을 주로, 주로 등장하는 게
첫 번째, 무한대분의 무한대 등장. 그리고 무한대 빼기 무한대 등장. 될까? 무한대 곱하기 0 등장하고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0분의 0꼴도 등장. 마지막 하나가 더 있는 건 무한대의 영승꼴. 오케이. 저 마지막은 주로 미적분 쪽에서 많이 나오긴 하지만 저렇게 크게 다섯 가지. 네. 이쪽에서 시험이, 그러니까 문제가 많이 출제되니까 이걸 정리를 하긴 할 건데, 근데 이게 다가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 얘네들은 이쪽 얘기는 솔직히 그냥 학원을 다녔다, 그리고 뭐 공부를 그래도 좀 열심히 했다. 그럼 저걸 모를 리는 없다고. 근데 그러니까 항상 이제 선생들이 저게 뭐가 문제가 유형이 많고 막 그러니까 저걸만 정리해 주니까 저게 끝인 줄 아는 거 아니야. 그 앞선 생각 여기가 되게 더 중요해. 그러니까 맵을 잡는 게 중요해. 그 다음 두 번, 자, 봐봐. 이걸 첫 번째 쓰고도 아직 얘기를 안 했어. 그래프를 이용할 건데, 분명히 우리가 해야 되는 행동 양식은 크게 두 가지일 거야. 분명히 문제에서 제시가 되면 땡큐죠. 관찰만 하면 돼. 이건 되게 쉬운 문제. 이건 기초 문제겠지. 근데 내가 직접 그릴 거. 실하면 문제가 될 거야. 이쪽에서 등장하는 게, 직접 그리는 게 또 짜증나는 게 절대값 함수. 그리고 가우스 함수. 그리고 추가해서 합성 함수 꼴이 등장할 거야. 오케이? 그럼 여기도 이제 또 짜증나지는 거지. 근데 해야 돼. 직접 그려서 문제를, 그러니까 관찰해야 되는 거. 될까? 아, 이런 것들을 확인하실 거고. 만약에 수렴한다면 그 수렴값을 뭐 하는 것까지 나올 거야. 극한값까지 구하는 얘기까지 나오겠죠. 될까요? 음. 그러니까 이런 건 오히려 쉬운 거라. 준 거니까. 그래프. 될까? 근데 사실 하나가 더 있는 게, 요게 하나가 더 있어요. 사이드에 또 하나 빠져 있는 건데, 이건. 나한테 극한값을 구하라고 했는데, 함수가 제시가 안 돼 있어. 아니, 함수가 제시가 안 돼 있으면, 나한테 그럼 대신에 함수에 관련된 다른 것들은, 다른 정보를 줄 거 아니야. 어떤 정보를 주냐면, 극한값을 주면, 그래서 극한값들을 연산하면 될 거야. 이건 정형을 이용해서 할 거야. 수렴과 수렴을 더하면 그냥 수렴인데, 그건, 그 결과도 그냥 더한 값이 될 거고, 뺀 게 될 거고. 왜 울어? 그렇게, 하품을 했는데 그렇게 눈물이 많이 나온다고? 무슨 눈물 저장소냐? 그렇구나.
음. 헤이, 봐봐. 다시. 극한 값만 줬다면 나는 그 극한 값들로 연산을 하면 돼. 정형의 기법을 써서. 근데 플러스 이걸 할 때 주의해야 되는 게 나한테 문제에서 제시된 형태를 유지하면서 움직이는 게 되게 중요해. 오케이? 그리고 그 유지를 하기 위해서 때로는 뭘 할 때도 있냐면 치환을 할 때도 있어. 오케이? 그리고 극한값이 아니라 함수를 제시해야 되는데 함수가 가지는 범위를 제시할 때가 있어. 함수를 안 줘. 근데 함수가 뭐부터 뭐 사이래. 라고만 줘. 그러면 이때는 뭐냐면 샌드위치 극한이라는 걸 쓸 거야. 샌드위치 극한. 원래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샌드위치 극한이라고 사람들이 많이 쓰고 원래 그 원론에 있는 명칭은 스퀴즈 정령. 스퀴즈가 뭔지는 알잖아. 쥐어 짜는 거. 그러니까 짜는 거. 그러니까 누르는 거거든. 음. 뭐 그런 얘기들이 이어질 겁니다. 그리고 음. 그리고 나면 이제 거꾸로의 물음을 주어져요. 뭐냐면 나한테 극한 값이나 상태를 제시해. 역으로 줘. 극한 값이 뭐야? 얘가. 혹은 상태가 뭐야? 라고 얘기를 하면서 거꾸로 나한테 뭘 얘기하냐면 함수를 추론하도록을 줘. 그 함수는 어떤데?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될까요? 이러면서 함수의 극한을 얘기가 끝나. 근데 은근히 그러니까 사실 이쪽 얘기도 되게 많죠. 음. 그러니까 처음에는 관심을 돌리고자 이쪽 얘기를 많이 건드는데 저게 다가 아니라는 게 포인트. 그래프 플레이가 사실 시험 문제는 훨씬 더 많은 것 같아. 절대값 함수, 가우스 함수, 특히 게다가 합성 함수꼴까지. 그러니까 이런 얘기. 그러니까 이게 정확하게 박혀 있어야 돼. 그러니까 수렴이 뭔지, 발산이 뭔지부터 제대로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걸 어떻게 처리할까를 먼저 판단하라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냥 그게 그러니까 먼저 고민, 보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 고민 없이 그냥 팍 손부터 간단 말이야. 그 별로 안 좋다는 거지. 그러다 막히거든. 봐, 봅시다. 샌드위치 극한은 뭔지 배웠나? 샌드위치 극한 자체를 안 했다고? 미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거야. 리밋 x가, 그러니까 이렇게 보자. fx가 gx보다 작대. 될까? 그러면 리밋 gx보다 당연히 작겠지. 근데 같아질 수도 있다는 극한값. 함수는 항상 작지만 극한값은 같아질 수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 봐봐. 여기 y는 x분의 1이 있어. 여기 y는 x분의 2가 있어. 그럼 x분의 1이 x분의 2보다는 계속 작을 거야, 맞지? 하지만 리밋 x가 무한대로 갈 때 x분의 1도 0으로 가죠. 그렇지 않나? 0에 가까이 가는 거 아니야? 둘 다 점근선이 뭐야? 그렇지.
y는 0이거든. x축이거든. 극한값은 같아질 수도 있다는 거지. 너무 당연하지 않냐는 거. 오케이? 대소관계는 유지되지만 하나의 값으로 가까이 갈 수도 있다라는 게 생각이야. 있어? 자, 그러면 그럼 여기서 마찬가지로 여기서 이제 샌드위치 극한이 같아질 수도 있다는 거지. 항상 같은 것도 아니야. 알겠지? 함수가 뭐냐에 따라 달라. 뭐 이것도 너무 당연한 얘기였다. 맞지? 그럼 만약에 fxhx가 수렴하고 됐어? 그리고 수렴하는데 뭐까지 갔다면 얘도 같다면 아니다. 두 값이 수렴하면서 극한값도 같아. 그러면 얘도 그러니까 얘가 알파로 가고 얘도 알파로 갔어. 그럼 얘도 당연히 어디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알파로 갈 수밖에 없지 않냐는 거죠. 이게 이제 샌드위치 극한이야. 그럼 내가 fx 그러니까 gx를 몰라. 하지만 hx와 fx가 수렴하는 걸 알고 그 두 개가 같은 값으로 간다는 걸 알면 끝나는 거죠. 극한값을 구할 수 있다는 거죠. 돼? 될까요? 됐죠? 음. 문제 좀 볼게요. 원 스텝이 좀 어려운 문제고 투 스텝이 좀 쉬운 문제입니다. 원 스텝은 나랑 좀 같이 본다면 투 스텝은 직접 시킬 거야. 알려주고 싶은 게 진짜 저 맵이야. 아까 얘기했듯이. 세 문제를 먼저 좀 같이 볼게요. 자, 마이부터 이까지 해서 정의됐대요. 정의된 구간에서만 우리는 관찰할 거고요. 됐어? 자, 이게 말하고 있는 게 뭐야? A가 말하고 있는 게 우극한의 값에다가 1을 더한 게 좌극한의 값이랑 같아지는 놈을 찾겠다는 거. 그럼 일단은 좌극한이랑 우극한의 값은 서로 다를 텐데, 그지? 그 다른 게 1 차이가 나도록 다른 거. 자, 일단 좌극한이랑 우극한이랑 서로 다른 게 어디 있냐면 여기 있고 여기 있고 여기 있어. 그지? 마이부터 이 사이에서. 맞잖아. 그 중에서 우극한이 좌극한보다 1 작은 게 어디 있어? 여기서 하나 1 작네, 여기. 여기. 여기도 오른쪽이 왼쪽보다 한 칸 작아, 그지? 맞아? 여기도 한 칸 작은 거 아니야? 오른쪽이 왼쪽보다. 아, 그러니까 A는 조건제시법 말고 원소나요법으로 쓰면 0일 때랑 1일 때는 x가 0일 때, x가 1일 때 아니냐는 거죠. 이렇게 읽어내면 되죠. 자, 얘는 우극한 값이 좌극한 것보다 작은 놈이야. 그치? 맞니? 얘도 그럼 서로 다른 거니까. 저 세 개가, 그러니까 세 개가 용의자일 텐데, 그지? 맞니? 자, 마이너스 1일 때는 오른쪽이 달라요. 오른쪽이 더 작아요. 아, 오른쪽이 더 커요. 그죠? 0과 1일 때가, 그쵸? 더 작은 거죠. 그러니까 얘도 사실 0과 1이야. 그지? 자, 마지막. 우극한의 값이 좌극한의 제곱보다 작거나, 작대요. A의 오른쪽이야. 될까요? 그러면, 잠깐만. 마이너스 1일 때는 서로 같아. 제곱하면. 맞잖아. 0일 때는 뭐 해?
우극한 값이 마이너스 1이고 좌극한 값은 그러니까 한 개 제곱한 게 0이니까 얘는 되겠네. 0은 되겠네. 맞지? 우극한 값 마이너스 1 맞니? 좌극한 값 0이잖아. 0 제곱하면 0이잖아. 그지? 맞아? 자, 우극한 값 1이야. 좌극한 값 4야. 그지? 얘도 돼. 그지? 맞아? 근데 잠깐만. 그거 말고도 더 많죠. 예를 들어 여기 있다고 쳐봐. 우극한 값 2분의 1이야. 좌극한 값은 제곱하면 4분의 1. 여긴 더 작아지네. 그치? 맞아? 제곱해서 더 커질 수가 있어. 그지? 어디? 어디? 일단 마이너스 1 돼요. 맞죠? 아, 마이너스 1은 제곱해서 같아졌으니까 안 됐구나. 봐봐, 다시. 0 돼요. 그죠? 맞나? 1도 됐어요. 그죠? 근데 잠깐만, 여기를 보자고. 여기 있었다고 쳐봐. 좌극 1 제곱해봤자 1이지. 우극 1이지. 서로 같죠? 근데 여기를 봐봐. 제곱하면 더 뭐해져? 커져. 그치? 여기를 알파라고 얘기를 하면, 그죠? 맞나요? 그러면 알파부터 몇 가지는? 2까지는 다 되는 거 아니야? 그지? 제곱하면 더 커지니까. 맞니? 그럼 달라진다는 거죠. 서로. 값이. 그러면 이 알파는 1보다 작아요. 그죠? 맞니? A랑 B랑은 같고 그게 C보다는 작죠. C가 다 포함하죠. 되지 않을까? 이해가? 음. 한 번 더. 뭘 써야 될 것 같아? 뭘 써야 될 것 같아? fx를 줬어, 안 줬어? 안 줬어. 대신에 fx가 가지는 뭘 줬어? 범위를 줬지. 오케이? 그럼 저거는 사인이라니까. 샌드위치를 쓰라는. 봐. 이렇게 쓰는 거야. fx의 뭐니? 제곱은? 제곱하면 4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1보다는 크고 4x제곱 플러스 20x 플러스 25보다는 작죠. 맞아? 그리고 다시. 그럼 이번에 x제곱 빼기 x 플러스 1분의 fx의 제곱은 맞니? 나누면 되잖아.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리미트를 쓰자는 거지. 그럼 봐봐.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x가 무한대로 가면 얘 무한대로 갈 거지. 되지 않을까? 얘도 무한대로 가겠지. 얘도 무한대로 가고 얘도 무한대로 가겠지. 무한대분의 무한대일 때는 기억나냐? 부정형이었고 이게 다항식분의 다항식이잖아. 차수부터 비교해. 둘 다 몇 차? 2차. 그럼 2차항이 개수로 수렴하는 거야. 개수 1. 1이고 4잖아. 4로 수렴하는 거야. 얘도 1이고 4면 4로 수렴하는 거야. 그럼 가운데 얘도 4로 수렴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렇게 하는 얘기. 오케이? 한 번만 더. 봐. 짜증나. F 인버스를 보래. F 인버스. 인버스는 역함수는 y는 x가 이렇게 있잖아. 맞니? 대칭이기로 했죠. 얘는 그대로야. 맞죠? 맞아?
그리고 y는 x 대칭하면 마일 콤마 1은 1 콤마 마일로 올 거야. 그치? 맞아? 0 콤마 마일은 마일 콤마 0으로 올 거야. 그치? 이렇게 왔겠네, 그러면. 맞죠? 아니다. 여기를 이렇게를 잡아야 되는데. 이렇게를 가야 되는데, 맞죠? 맞죠? 그리고 여기는 y는 x 대칭하면 이렇게 왔겠네요. 그죠? 그 다음에 뭐 하면 돼? 1을 봐, 이제. 마이너스 1부터 봐야 되는구나. 마이너스 1의 오른쪽이면 어디로? 0으로 왔다. 마이너스 1의 오른쪽 값을 넣었어. 오른쪽 값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0으로 가, 그치? 1의 왼쪽 값을 넣었어. 어디로 가? 마이너스 1로 가. 끝났죠. 잠깐. 이해가? 음. 그래프를 그냥 그려서 그냥 처리를 해버리는 거죠. 오케이? 봐. 이걸 이렇게 봐도 돼. 다시. 만약에 이게 어렵다. 근데 이것도 뭐가 네가 편할지 모르겠어서 일단 다 해줄게. 마이너스 1의 오른쪽에서 왔대, 뭐가? F 인버스가. F 인버스랑 F는 X랑 Y랑 자리 바꾼 거잖아. 맞아? 그러면, 그러면 F 인버스 X 값이, 맞니? 여기다가 마이너스 1보다 조금 큰 값을 넣었어. 됐어? 됐어? 그러면 거꾸로 F 입장에서는 fx가 이 자체가 마이너스 1보다 좀 큰 값으로 가는 거지. 봐. 마이너스 1보다 좀 큰 값이 y 값을 봐. 1로 오잖아. 그러면 이때 x 값은 몇이야? 0이었던 거죠. y가 마이너스 1보다 큰 값이 마이너스 1에 가까워지는 건 이 상황이잖아. 마이너스 1보다 위쪽 값이 마이너스 1보다 위쪽 값이 내려왔을 때 이쪽으로 가까워지는 게 y 값이. 그때 x 값은 몇이야? 0이었던 거죠. 그래. 그래서 0이었던 거야. 됐어? 한 번 더. 마찬가지로 1보다 뭐 할까? 리밋 x가 1의 왼쪽에서 왔나? f 인버스 x. 됐지? 맞니? 그럼 1보다 뭐 할까? 낮은 값이 1에 가까워지는 게 어디야? 여기였단 거죠. y 값이. 그럼 그때 x 값이 몇이야? 마이너스 1이라는 거. 될까? 요게 마이너스 1이라는 거죠. 이렇게 잡는 거죠. 되겠니? 될까요? 근데 사실 또 있는 게 이런 얘기가 등장하거든. fx 곱하기 gx4 혹은 fx 도트 gx4의 극한 확인. 얘기까지 하면은 건. 그러니까 이 안에 당연히 막 저게 뭐냐 진입한단 막 이런 것들은 이 안에 그냥 걸려 있는 거지. 될까? 지금 다시 5쪽 내가 지금 쭉 풀었는데 다시 보시고 8쪽 아니 9쪽까지를 한번 다시 풀어봐. 어, 음. 정형과 부정형의 극한부터 얘기를 할게. 먼저 정형. 수렴할 때부터 정리 좀 해볼게. 아, 그냥 이런 거. 리밋 x가 a로 갈 때 fx가 뭐 알파라는 값으로 수렴했대요.
그리고 리밋 x가 a로 갈 때 gx가 베타라는 값으로 수렴을 했대요. 됐나? 그럼 첫 번째는 어 리밋 x가 a로 갈 때 kfx 숫자 배를 써. 그건 밖으로 빼낼 수도 있대. 오케이? 그리고 이렇게 쓰면 된대. 실수배는 밖으로 빼낼 수도 있고 수렴이라면. 오케이? 두 번째, 리밋 x가 a로 갈 때 fx 더하기 빼기 gx 두 함수를 더하거나 뺀 놈의 극한값을 물었어 이거는. 됐어? 그러면 이것도 수렴한다면 이 중요한 건 이거야. 이 식들을 기억하는 게 아니라 읽어내야 돼. 여기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수렴할 때만 분배를 할 수 있어라고 얘기를 하는 거. 될까요? 자, 그리고 그건 당연히 알파 뿔마 베타겠죠. 오케이? 그럼 뭐 예를 들어 여기에 P배가 되고 얘가 Q배가 되면 P알파 Q베타의 뿔마 베타 뭐 이런 식으로 될 수도 있겠다. 그지? 많이? 자, 세 번째. 리밋 x가 a로 갈 때 fx 곱하기 gx고요. 수렴한다면 뭐 한대? 극한을 분배할 수 있대. 수렴한다면 분배 가능입니다. 됐어요? 곱셈도. 마지막 네 번째. 얘는요. 나눠야 됩니다. 나누기는. gx도 0이 아니고 리밋 gx 즉 베타도 0이 아니면 됐어? 이면 뭐 할 수 있대? 분배 가능하대. 그리고 베타문의 알파라고 얘기할 거래. 근데 만약에 이게 아니었어. 그러니까 리밋 gx가 뭐였어? 0이었어. 이면 알 수가 없어. 오케이? 그러니까 수렴일 수도 있고 발산일 수도 있어. 됐니? 오케이? 자, 이거 뭐 이렇게 막 써주니까 막 그러와서 꼭 뭔가 이렇게 많이 써주면은 막 필기를 막 엄청 해야 된단 말이야. 그래 막 외우는데 이거 외우는 게 어렵지도 않아, 그지? 포인트는 뭐냐면 얘네들을 이걸 알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당연히 알아야 되고 이걸 어떻게 쓸까야. 뭐냐면 후렴하는 것들이 나한테 문제에서 제시가 되면 오케이? 그것들을 이용한다는 게 뭐야? 연산할 거야. 되니? 나한테 묻는 형태의 묻는 식의 꼴을 만들 수 있는지. 묻는 식의 꼴을 만들 거야. 그 묻는 식의 꼴이 될 수 있냐 없냐. 알겠지? 봐봐. 아까 너 이거 있었잖아. 그치?
이걸 이제 나는 이렇게 본다는 게, 수렴하는 두 개가 있네. 그 두 개를 연립해서 gx만 만들 수 있나?를 볼 거라는 거지. 봐봐. 쟤를 계산하는 건 되게 쉬운 일이었잖아. 그래서 값을 내는 건. 근데 그래서 이제 넘어가는데 애들이 보통 넘어가는데 그보다는 이제 진입 판단에서 많이 나온다는 거지. 니은 맞나? 니은. 왜? 응. 저게 뭐. 응. 응. 리밋 fx가 뭐. 아니, 맞네. 0은 아니죠? 그러니까 0이, 아니, 모르죠. 0인지 아닌지. 0인지 아닌지 모르죠. 이게 안 된다. 아니, 그 방금 얘기했던 건데. 아니, 존재해. 맞잖아. 존재해. 수렴해, 수렴해. 그 수렴하는 격들이 뭐 하면? 두 개를 곱하면 얘 나오는 거 아니야? 수렴 곱하기 수렴이니까 수렴이라고요. 그래. fx 0이고 아니고 뭐 자시고가 중요한 게 아니지. 수렴하는 두 개를 곱했더니 gx라는 게 나왔잖아. 그럼 그 새끼도 수렴이라고. 디귿은 왜? 어떻게? 어떻게? 왜 수렴이냐고. 이게 생각 질서가 안 잡히니 극한 연속이 어렵다 그러지. 아니 왜 계속 같은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아니 뭔 소리야? 그렇게 보면 안 된다니까. fx가 수렴해? gx가 수렴해? 야 모르지. 근데 더한 게 수렴이라며. 뺀 게 수렴이라며. 어쨌거나 얘는 수렴이고 얘는 수렴이지. 그 두 개를 더하니까 EFX가 뜨잖아. 그럼 수렴 더하기 수렴이니까 수렴이었다고. 그렇게 봐야 된다니까. 통으로 봐야 된다니까. 수렴이라는 게 나왔으면 그 두 개를 가지고 나한테 묻는 걸 어떻게든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눠서 만들 수 있느냐가 그게 포인트라고. 알겠어? 근데 잠깐만. 그러면은 조금 어려운 걸로 가보자. 기억이 오히려 더 어렵거든요. 기억 맞나? 모두 존재하지 않아. 발산 더하기 발산이야. 그지? 그럼 발산 더하기 발산은 발산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야. 맞지? 맞아?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이, 이 기억이 나한테 얘기를 하고 있는 게, 발산과 발산을 뭐 했더니, 더하니까 그 결과도 발산이야. 라고 나한테 얘기를 하는 거 맞아? 맞아? 그러면 이 말은? 아니지. 이게 문제라니까. 발산과 발산의 연산을 알 수가 없다니까. 수렴일 수도 있고 발산일 수도 있다니까. 내가 이런 예를 드는 걸 되게 싫어하는데, 봐봐. F가 있고 G가 있어. 좌우야. 1, 3이고 3, 1이었으면. 그럴 수 있잖아. 그래서 발산이었는데, 그래서 발산이었는데, 그게 그냥 같아질 수도 있는 거지. 모르는 얘기인 거지. 오케이? 써볼까? 얘도 볼까요? X는 1에서 F가 극한이 있어, 없어? X는 1에서 FX 극한값 있어, 없어? 있지. 0으로, 그지?
0이 극한이야, 그치? gx는 있어, 없어? 없지. 맞아? 그럼 수렴과 발산을 뭐 했어? 곱했어, 그지? 맞아? 봐. 수렴과 발산의 곱은 알 수가 없다 그랬어, 그죠? 맞니? 그게 0인지 0이 아닌지에 따라 다르다 그랬어. 맞아? 봐봐. 무슨 얘기냐면, 볼게. 수렴과 발산은 몰라, 곱하는 게. 몰라. 그럼 이거 볼게. F가 있고 G가 있어. 그럼 좌우를 보면 돼. 좌도 0이야. 우도 0이야. 좌가 마일이고 우는 1이야, 그지? 곱하고 곱하니까 0이고 0이 나와. 그러니까 0이니까 맞다는 거죠.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야. 직접 봐야 된다는 거. 알겠어? 얘는 x는 1로 갔어. 얘는 0으로 가지. 0분의 마일 또는 1이잖아. 그치. 무한대라는 거죠. 무한대 또는 마이너스 무한대라는 거지. 틀렸다는 거죠. 오케이? 얘는 0이고 제곱하면 무조건 1이죠. 맞다는 거죠. 그치. 좌든 우든 둘 다 0이고 1이었다는 거지. 오케이? 될까요? 얘도 볼까요? 기억 맞나? 기억 맞을까? 뭘? 음, 그치. 이번에는 얘를 얘로 나눠야 되지. 근데 얘가 뭘 수가 있어? 0이면은 그치 안 되는 거지. 맞아? 그러니까 존재한다라고 얘기하면 틀리죠. 오케이? 오케이. 잘했어. 니은 니은 맞아 틀려. 같은 이유로. 기억과 같은 이유로. 왜? 얘를 이번에 얘로 나눌 거거든. 아니지. 이 자체가 0이었습니다. 그렇지. 오케이? 디귿은 맞아. 두 개를 그냥 뭐 하기만 하면 되니까. 곱하기. 아, 그러면 하나 알게 됐는데 나누기일 때만 좀 주의해야겠다. 그치? 그지 않아? 0으로 나누기는 금지라는 거지. 그러니까 걔가 0이 아니란 말이 있으면 맞죠. 근데 0이 아니란 말이 없으니까 모르니까 틀린 거지. 오케이? 자, 기억 맞아요? 기억? 틀리다니까? 아까 똑같은 얘기잖아. 발산과 발산을 더하면 발산이야? 라고. 그치, 모른다 그랬죠. 니은은? 맞아요. 두 개를 더하니까 EF가 되니까, 그치. 디귿은? 맞죠. 왜? 0이 아니다란 말이 있으니까. 나누면 나오는 건데, 그치?
맞아? 리을은 맞아, 틀려? 틀려요. 얘가 없어서 틀려. 그치. 아까 등호가 꼭 붙어야 돼. 그러니까, 그치. 작거나 같다로 갔어야 된다는 거죠. 오케이? 잘 기억해. 그러니까 이걸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생각이야. 수렴하는 것들을 줄 거야. 그것들을 연산해서 묻는 식을 만들지. 오케이? 그리고 나서 특히 나누기일 때 주의를 하겠지. 그 0이 아니란 말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기로 했죠. 돼요? 오케이? 자, 그 다음 두 번째. 부정형을 갈게요. 부정형은 되게 여러 개가 있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다섯 종류가 있는데, 첫 번째는 무한대분의 무한대. 오케이? 이게 다항식 꼬리 때만 볼게. 오케이? 됐어요? 봐. 그러면 뭘 봐야 되냐면, 첫 번째는, 그러니까 이게 결국엔 얘도 무한대로 가고 얘도 무한대로 가면 포인트는 뭐냐면 스피드 체크야. 그러니까 누가 더 빨리 무한대로 가냐는 거. 됐어? 그러면 이 스피드는 다항식에서 누가 결정하냐면 차수가 결정을 해. 높은 차수일수록 더 빨리 가. 낮은 차수일수록 더 천천히 무한대로 가고. 됐어? 그럼 이거야. 분모의 차수가 분자의 차수보다 작았어. 그러면 분자가 더 빠르잖아. 얘가 더 빨라, 그지? 음, 더 빨리 증가한다고. 더 빨리 무한대로 간다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런 상황인 거야. 그러면 이 결과는 무한대 또는 마이너스 무한대. 첫 수에 따라, 그러니까 그 앞에 개수에 따라서. 음수라면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겠죠. 그지? 될까요? 됐어? 두 번째. 분모의 차수가 분자의 차수보다 컸어. 그러니까 이번에는 무슨 상황이야? 이런 상황이야. 그치? 아래 게 더 빨리 증가해. 나누는 수가 더 빨라. 그럼 어디로 가? 0으로 가겠죠. 나누는 게 더 빠르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 내가 빵을 생산하는 인간이야. 난 계속 생산할 거야. 너는 빵을 처먹는 인간이야. 빵을 존나 빨리 처먹어. 근데 내가 생산하는 것보다 네가 처먹는 게 더 빠르면, 그지? 그지? 그거야. 오케이? 그거지 않, 어, 그 얘기야. 마지막 세 번째. 분모의 차수랑 분자의 차수가 같으면, 즉, 스피드가 같은 놈들이면, 최고차항의 개수비로 수렴해. 일정한 개수로 유지가 될 거라는 거지. 오케이? 됐어? 간단해요, 그죠? 차수 비교하시고, 마지막에 개수비 보시고. 오케이? 될까요? 두 번째.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이야. 됐어? 그럼 이게 무한대 빼기 무한대는요. 우리가 처리하는 방법이 두 종류로 나눠요.
무리식의 꼴이냐? 됐니? 그냥 무리식이 아니라 함수 꼴을 그대로 제시하느냐? 함수에 그냥 fx, gx로 그냥 주느냐? 봐. 무리식 뭐 하기로 했죠? 무리식이면 보통 뭘 하니, 너는? 그치. 유리화 또는 역유리화를. 유리화라고 얘기를 하는 게 분모의 루트를 없앤 거잖아. 다시 생성시켜주는 거야. 역유리화는. 분모의 루트가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꾸로 만드는 게 역유리화야. 됐어? 무리화 또는 역유리화를 하면요. 뭐가 되냐면요. 다시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 등장해. 돼요? 오케이? 그러면 이제 다시 위로 올라가는 거. 되니? 근데 그게 무리식 꼴이 아니라면 이 생각이야. 무한대로 묶어서 무한대 곱하기 0꼴로 변형하고. 될까? 오케이? 봐봐. 보여줄게. 쉬운 거부터 가자. 시간 바뀌면 방쪽에서 바뀌는 거예요. 아니, 아니. 방학 주. 방학 때만 그렇게 주중에 늘린다는 거지. 음. 얘부터. 얘는 또 근데 그게 아니네. 봐봐. 내가 원하는 건 아니었어. 얘 어디로 가냐면 무한대로 가라고 줘. 그걸 어떻게 알아요? x가 무한대로 가면 9x제곱 마이너스 x는 당연히 무한대로 가지 않냐? 그렇지 않을까? 얘도 무한대로 가겠지. 무한대 더하기 무한대지. 분의 무한대지. 그러면 무한대분의 무한대야, 그냥. 맞아? 무한대 더하기 무한대는 무한대일 거 아니야. 돼? 그럼 이제 얘는 되게 간단한 게, 이걸 봐. 얘는 몇 차야? 근데 루트가 있어. 그치, 루트 2차는 1차 취급해야지. 얘도 마찬가지로 루트 2차니까 1차 취급해야지. 그럼 최고차의 개수가 루트 9니까 3 아니야? 얘는 4, 루트 4니까 2 아니야? 답이 나는 거죠. 이건 쉽다는 거지. 이건 무한대분의 무한대였어. 그러니까 무리식이라고 무조건 막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보셔야 된다는 거. 자, 얘도 볼게. 무한대, 그지? 얘 1차, 너 2차, 그지? 그러니까 0으로 가죠. 분모가 더 빠르니까. 오케이? 자, 무한대, 맞아? 그치. 2분의 6이니까 3. 이렇게 하는 거죠. 무한대, 빼기 이거네, 그지? 맞아? 근데 상관없어. 잠깐만. 얘는 어차피 숫자잖아. 의미 없지. 아, 얘도 내가 원하던 건 아니네. 그럼 얘도 무한대지. 무한대고. 최고차 루트고, 그치. 틀렸죠? 틀렸고, 틀렸고, 이게 맞죠. A는 0이고, B, C는 같으니까, 그치. 될까?
아, 얘도 아니네. 내가 원하는. 아닌가? 맞나? 맞다. 봐. 일단 뭐부터 마음에 안 드냐면,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마음에 안 들어. 네. 근데 항상 이걸 바꿔. 마이너스 x는 t로 바꿔. 네. 그럼 t가 무한대로 가요. 네. 그리고 x 자리에 마이너스 t를 넣어. 그럼 4t제곱 빼기 t 더하기 1 더하기 t야, 그지? 자, 루트 t제곱 플러스 1 빼기 2t야, 그지? 네. 자, 얘는 무한대야, 그지? 얘는 무한대 빼기 무한대지. 그럼 얘를 이제 뭐 해줘? 무한대 빼기 무한대 쪽을 무리식이니까 역률이라고 해주는 거야. 이렇게 써주는 거야. 됐어? 그러면 여기가 몇이 되냐면 t제곱 플러스 1 맞죠? 빼기 4t제곱이야, 그지? 그러니까 분자가 뭐가 됐어? 이렇게 됐어, 그지? 맞죠? 루트 4t제곱 마이너스 t 플러스 1 더하기 t. 루트 t제곱 플러스 1 더하기 2t. 이렇게 쓴 거야. 그럼 지금 볼게. 얘가 1차야, 어쨌거나. 1차 스피드고, 그러니까 3t의 스피드야. 그지? 2t 더하기 t잖아. 얘는. 그치, 얘도 3t네요. 그죠? 그러면 곱하라면 9t제곱의 스피드라는 거죠. 9t제곱. 그죠? 그러면 마이너스 3분의 1 끝났네. 9분의 마삼. 오케이? 될까요? 음. 유리했더니 영유리하는 게 제대로 없나? 아, 하나만 더 봅시다. 마이너스 무한대로 갔다는 거죠. 마이너스 x는 t로 취하네. 그럼 리밋 t가 무한대로 갈 때 루트 t제곱 마이너스 2t 더하기 1 빼기 t였다는 거죠. 오케이? 그러면 얘가 1 이렇게 있었다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네. 루트 t제곱 마이너스 2t 더하기 1 더하기 t 루트 t제곱 마이너스 2t 더하기 1 더하기 t 됐죠? 네. 그럼 얘제곱 빼기 얘제곱이죠. 분자가 뭐가 됐어? 마이너스 2t 더하기 1만 남았네요, 그러면. t제곱 빼기 t제곱 주고 있으니까, 그죠? 루트 t제곱 마이너스 2t 더하기 1 더하기 t. 리밋 t가 뭘로 갈 때? 무한대로 갈 때. 자, 1차, 1차. 개수 1, 1, 맞아. 오케이? 네? 근데 이제 무한대로 묶어서 무한대 곱하기 0꼴로 변형한 다음에 해결해야 되는데, 봐. 바로 들어가 볼게. 이런 생각. 무한대 곱하기 0꼴이야. 됐어? 그러면 먼저 이 얘기부터 할게. 자, F는 무한대로 갔어. G는 0으로 갔어. 그럼 무한대 곱하기 0은 수렴이야. 맞아? 무한대랑 0이랑 곱하면 수렴일까?에 관한 얘기. 맞을까요? 이거 아니에요.
그럼 수렴인데 아니라고. 틀렸다고. 아니, 근데 무한이잖아. 그래서 요거 곱하면 0이 돼야죠. 0이, 그러니까 저게 안 됐다니까. 극한값을 어떻게 함수값으로 보고 있어, 지금. 0에 가까이 가는 상태인 거지 0이 아니잖아, 극한값은. 그러니까 너 예를 들어, fx가 만약에 x제곱이야. 무한대로 가면 무한대로 맞지. x분의 1이야. 0으로 가는 거 맞지. 두 개 곱해봐. x잖아. x는 무한대로 간다. 그치. 모른다는 거죠. 그치. 모른다는 거야. 그러면 이 생각이야. 그럼 거꾸로 이거. 리밋 x가 a로 갈 때 fx는 무한대래. 됐어? 근데 리밋 x가 a로 갈 때 gx는 아니다. fx 곱하기 gx야. 가 알파라는 값을 수렴했대. 됐어? 혜민이 아직도 교대 가나? 네. 그래서 예. 아니, 방학 때 한번 배웠다는데 다시 리셋인 것 같아서 처음부터 기초부터 하고 있어. 음. 오케이? 그러니까 fx는 무한대야. 됐어? 근데 무한대랑 무언가를 곱했대. 무한대랑 무언가를 곱했더니 뭐였대? 수렴했대. 이면 이면 얘가 0이라는 0이냐이라고 물었어. 음. FX는 무한이고 어. fx는 무한대인데 gx랑 곱했더니 어떤 값으로 수렴했대. 그러면 0이 되냐는 거지. 0이어서 수렴을 시켰냐는 거지. 그치? 맞아. 이건 맞아. 그러니까 이 멘트들을 잘 봐야 돼. 무슨 얘기냐면, 얘가 일단 얘기하고 있는 게, 무한대 곱하기 0은 몰라. 수렴일 수도 있고, 발산일 수도 있어. 오케이? 하지만, 무한대에다가 무언가를 곱했을 때 이게 수렴이 되려면, 되니? 그치. 무한대를 잡으려면 0일 수밖에 없다는 거지. 그치. 곱해서 잡으려면 0밖에 없다는 거죠. 0이었다는 거죠. 오케이? 됐어?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가는 거야. 이 상황을 쓰는 거야. 무한대로 묶어서 무한대 곱하기 0꼴로 변형한다는 게. 그럼 여기서 극한값을 추론하는 거지. 보여줄게. 음, 이거 전에 이것보다 더 간단한 게 없을까? 잠깐만. 하나만. 음, 이거부터 가자. 잘 봐.
그 함수 fx에 대해서 너 무한대고 무한대에다가 무언가를 뺐더니 2였대. 됐니? 그럼 일단 gx는 뭘까? 무한대 지금 그건 뭐냐고. 무한대. 그렇지. 그러니까 빼서 잡을 수 있는 건 무한대밖에 없다는 거지. 이해가? 그러니까 무한대를 곱해서 수렴시킬 거야. 그럼 0이어야 되고 무한대에다가 무언가를 뺐더니 수렴이라면 얘도 무한대에다 빼야 잡을 수 있지 않냐는 거지. 그렇다고 네가 미쳐갖고 여기를 그럼 gx는 너 뭐라고 쓸 거야? 이렇게 쓰면 큰일 나는 거야. 왜요? 왜 그래야 되는데? 항상 이보다 작은 놈들만 있어야 돼? 모른다는 거죠. 극한값이 그러니까 빼서 극한값이 2였다는 거지. 함수 자체를 빼서 2라는 건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 계속 헷갈린다니까. 그거부터 깨버려야 된다니까. 그럼 봐봐. 이건 죽어도 아니고 이렇게 보셔야 돼. 봐. 그럼 얘가 지금 뭐라는 걸 알았어. 무한대 빼기 무한대라는 건 알았어. 그럼 이제 이게 그러니까 무리식도 아니잖아. 맞잖아. 그러면 이걸 이렇게 바꾸는 거야. fx로 묶어. 요식을. 그럼 1 빼기 fx분의 gx 돼? 리밋 x가 어디로 갈 때? 무한대로 갈 때. 이게 2였다는 거지. 맞아? 자, 근데 얘가 어디로 간다고? 무한대로 간다고. 그러면 얘는 뭘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야. 0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지. 무한대에다가 무언가를 이제 곱하는 격이 되잖아. 그래서 수렴이라는 건 쟤는 0이었던 거지. 그러면 리밋 x가 무한대로 갈 때 fx분의 gx는 몇이었다는 거야? 1이었던 거죠. 이제 나는 얘를 이용한다는 거야. 봐. 나는 f분의 g를 알지. 돼? 나한테 묻는 걸 이제 나 같으면 이렇게 바꾼다는 거지. 분모 분자를 다 f로 나눠버렸다는 거죠. 나는 f분의 g를 갖고 움직일 거라는 거야. 돼요? 돼? 한 번 더. 자,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시킨대. f 더하기 2g분의 3f 빼기 2g의 극한값을 물었어. f는 어디로 간대? 무한대로 간대. 근데 봐봐. f 빼기 g분의 f 더하기 g의 극한값이 3이었대. 무슨 얘기일까? g는 그럼 뭐야? g는 뭐야? 응? 그치, 얘도 왜냐면 봐봐. 얘가 만약에 수렴이었어. 그러면 얘는 의미가 없고 무한대분의 무한대니까 제 스피드만 볼 거 아니야. 똑같으니까 1이어야 된다는 거지. 이게 1이 아니었다는 건 3이었다는 건 G도 무한대였다는 얘기 아닐까? 그치. 여기까지 돼요? 일단 뭐도 준 거야. 리밋 x가 무한대로 갈 때 gx도 몇이었다? 무한대였다. 라는 걸 알려준 거야.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얘를 어떻게 하냐는 건데. 내가 알고 있는 건 얘야, 그지? 그걸 가지고 얘를 만들어내야 돼. 맞아? 쟤는 어떻게 만들어? 아, 아. 그러니까 두 가지거든. 이렇게 나왔을 때. 첫 번째, 내가 알고 있는 수렴하는 식의 형태를 재현하는 방법이 하나야. 그래서 아까 너가 문제를 풀 때 얘를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만들어 놓고 했지. 요렇게. 그치. 맞아? 근데 봐. 두 번째는. 근데 그러면 이 자체를 갖고 움직여야 되잖아. 요 놈 자체를. 그지? 이걸 엿다가 만드는 게 안 쉬워 보이지 않아? 그렇지 않아? 아니, 뭐 만들려면 만들겠지만. 저걸 하기가 굉장히 까다롭다고. 그럼 두 번째 처리하는 기법은 뭐냐면, 시환이야. 오케이? 그러니까 뭐냐면, 이거잖아. 이걸 H라고 놓을게. 됐어? 이건 우리가 하나 알고 있어. 아, 3이란 걸 알고 있어. 맞죠? 두 번째. 그럼 F 더하기 G는 HF 빼기 HG 맞아? 1 빼기 HF는 마일 마이너스 HG야. F는 H-1분의 H 플러스 1G야. 넘어왔어. 마이너스 분모 문제를 붙였어. 됐어? 오케이? 그 다음에 들어가는 거. 리밋 X가 무한대로 갈 때 얘가 H-1분의 H 플러스 1G 더하기 2G 맞나? H-1분의 3H 플러스 3G 빼기 2G 맞죠? 분모 문자에 H-1씩 곱하고 정리하면 H 플러스 1G 더하기 2H-1G 맞아? 네. 3H 플러스 3G 빼기 2H-1G 맞죠? 그러면 3H 빼기 1G 맞나? H 더하기 5G 맞나? 자, 리밋 X가 어디로 갈 때? 무한대로 갈 때, 그지? H는 어디로 간다고? 3이니까 얘가 8이야, 이제. 얘도 8이죠. GG 같으니까 죽일 수 있죠. 오케이, 답니다. 1. 이렇게 쳐요. 그렇지. 될까? 그러니까 계산이 길긴 했죠. 근데 그걸 어떻게 처리할 거냐는 이거야. 그 전에 얘가 있었고. 저게 3이 된다는 건 G도 무한대였구나라고 판단한 다음에 들어간다. 오케이? 어려운 문제. 음. 자, 그 다음. 잠깐만. 안 끝났어. 일단 요 무한대 곱하기 0꼴이 나오면 저런 생각이 있고요. 그럼 얘는 이 상태로도 무언가를 할 수 있어야 되잖아. 계산할 수 있어야 되잖아. 무한대 곱하기 0꼴은 빨리 통분을 하세요. 그러면, 그러면 이게 분명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또는 0분의 0꼴이 등장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0분의 0꼴까지 정리할 거야. 0분의 0꼴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게 진짜 연관. 아니야. 왜요? 그러니까 너 이렇게 보자. 봐봐. 너 리밋 x가 1로 가. x-1분의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이야. 얘 어디로 가? 0으로 가지. 얘도 0으로 가지. 맞아? 저도 했겠지, 당연히. 죽었다는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2로 가죠, 이거는. 아, 이거야. 0분의 0꼴이라는 건 분모 문자가
공통인수가 존재한다는 거야. 그치? 네. 그러면 각각 인수분해 후에 공통인수를 약분하자는 거지. 다시 대입하자는 거야. 오케이? 근데 만약에 각각 인수분해하기가 좀 짜증날 수 있어. 무리식일 때. 그러면 유리화 또는 영유리화 하시고. 그 다음에 인수분해가 편할 겁니다. 알겠죠? 공통인수 약분하는 게 포인트. 됐어요? 그러면 무한대분해 무한대꼴은 차수 비교 갈 거고 얘는 인수분해 할 거고 해서 처리하시면 돼요. 오케이? 될까? 됐어? 이제 내일 할 얘기는 이렇게 두 놈 있잖아. 로피탈이라는 것도 할 겁니다. 로피탈이라는 걸 쓰면 좀 더 빨리 처리할 수도 있대. 이거. 오케이? 그거 뭐냐? 19쪽까지를 한번 좀 풀어와봐. 음. 그러니까 모르는 게 많을 수 있고 막 안 될 수 있는데 그 바보 같은 짓을 해서 와. 네가 먼저 고민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다시 보여줄게. 알겠지?